그럼 수학 성적은 항상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좋았어? 1등급이었지만 사실 내가 낮은 1등급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1등급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랬을 뭐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자발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꼭 알고 가야 되는 개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그런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들 이런 걸로 뭐가 있을까? 개념 자체는 중학교 4학년 때 중요한 개념이 많더라고. 3학년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 때 확통, 미적분, 기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확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 분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 과정은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때 똑같은 걸 우리가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잘 기본을 다져놓는 게 좋고 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차 함수를 잘 그리는 법과 아니면 뭐 2차식을 잘 다루도록 인수분해를 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기하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많이 다루니까 도형 중에서 혹시 가장 많이 나오는 도형이 뭔지 알아? 좀 문제나 이런데. 삼각형? 오, 뭔가 그럴듯한데? 근데 내가 생각한 정답은 원이었어. 원. 그래서 원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아놓는 게 중요하고 또 원에서 파생되는 그런 개념들이 삼각비가 있는데 삼각비에 대해서도 좀 특수과학에서의 삼각비나 이런 건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개념을 잘 알아놓고 가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원이랑 삼각비, 기하에서는. 그리고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하나만 경험해봤으면 하는 게 과정? 있는데 그 학생이 엄청 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 중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니야 아직. 그렇지.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진짜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한 번쯤은 얻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성목고 입시가 끝나니까 학생들이 공부에 손을 많이 놓게 되잖아. 맞아. 근데 또 그때 배우는 개념들이 사실 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배우는 것과 많이 연관돼 있어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란 말이야. 제일 마지막 학기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공부를 잘 안 하고 올라가는 학생이 많은 것 같아서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고등학교 때 필요한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겠지. 다른 학생이 잘 안 하니까 공부를. 그래서 이때 나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 중에 최고봉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 3학년 2학기 때 좀 늘어질 시기에. 그러면 내가 아까부터 말했던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나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게 된 원동력 중에 진짜 99%를 차지할 정도로 이 자부심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번쯤은 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 해봤으면 하는 경험이야. 네, 아까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의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수학 실력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 일단 고등학교 때 빛나려면 당연히 고등학생 시절 때 엄청 열심히 해야겠지. 중학생 때 엄청 잘했던 학생들도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진 학생들 내가 많이 봐와서 할 수 있는 말이야. 그렇지만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어렸을 때 열심히 해온 그 노력들은 나중에 나를 절대 배신하지 않아.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쯤까지 좀 수학이 열정적인 학생이었어. 중학교 1학년 때 딱 끝났을 때쯤에는 중3 과정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마스터했을 정도로. 중1 때 중3 거까지? 열정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게 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선행학습인 거잖아, 너는. 자발적? 이제 반자발적이지? 반자발적. 그지. 난 좋아했으니까. 근데 내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빠졌어서 그게 롤인가? 그게 롤이야. 그래서 내가 중2, 중3 초 때까지 좀 공부를 살짝 게을리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학교 3학년 후반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초반 때 성적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중학교 1학년까지 내가 어린 시절 열심히 해온 그 기억들이 계속 쌓아 남아 있었기 계속 때문에 남아 있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등학생이 됐어도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게임에 빠졌지만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미리 그 게임에 빠지기 전에 너가 기초를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지. 또 이걸 바탕으로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한 거잖아. 그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한 건 필수적인 거지. 어렸을 때는 열심히 하면 좋은 거고.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 보통 우리가 시험 기간을 3, 4주로 잡잖아. 근데 정말? 시험 기간이라고 우리가 설정하는 걸 3, 4주라고 잡지 않나? 그런 걸로 하자. 난 벼락치기 스타일이라. 진짜?
난 사실 시험 기간 동안은 수학을 거의 안 하고 암기 과목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 마인드로 내가 학기를 보내와서 내가 맨날 하던 생각이 시험 기간 전에는 진짜 내가 시험 볼 수학 내용의 모든 걸 마스터해놔야 한다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 좀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말해보자면 학기가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방학 때겠지? 방학 때는 개념서 한 거는 무조건 끝내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학기 거. 다음 개념을? 학기 거 선행학습이지. 그리고 심화서까지도 나는 한 권씩 건드려봤던 것 같아. 방학 때. 그래서 학기 전엔 그렇게 보내다가 학기가 시작하면 학기 초에는 그래도 내가 배우는 내용과 그리고 선행학습을 병행해서 진행하다가 학기 중간부터 시험 기간 전까지는 내가 배우는 내용의 심화 문제만 쭉 계속 풀어서 시험 직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이 학교에 있는 누구보다 수학을 잘하고 모든 문제를 맞출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놨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들었어? 항상? 근데 좀 열심히 하면 들게 되더라고. 진짜 최선을 다했구나. 최선을 다했지. 좋아하니까. 근데 그럼 방학 때 개념서 한 번 보고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도 한 번 더 개념을 배운 거지 그러면? 그지? 그러면 두 번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선행학습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럼 시험 4주 전까지 거의 내가 완벽한 상황에 만들어 놔야 되는 거네 수학 과목은? 나는 그랬어. 그리고 그게 이제 다른 과목 성적을 좋게 유지하는데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 근데 그럼 수학 성적은 항상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 내내 좋았어? 계속 1등급이라고 하긴 했고 1등급이었지만 사실 내가 정책이 이런 거 없었어? 낮은 1등급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야. 1등급 중에서도 등수가 좀 낮은 1등급 살짝 그런 1등급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 어쨌든 그러면 고등학교 때 너는 뭐 인강, 현강, 과외 뭐 이런 것 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좀 얘기해줘.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고1, 2 때는 현강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겠지만 나는 그 공부 방식 자체는 독학에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3 때는 실제 독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학원을 다녔는데 왜 독학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내가 하게 된 공부 방식이 1대1 형식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거의 과외와 비슷했거든. 학원인데 거의 1대1이었던 거야? 근데 과외라고 하면은 보통 선생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것 같아. 그래서 개념 자체는 선생님께 듣긴 했지만 문제풀이는 거의 다 내가 스스로 했고 좀 정말 심화 문제인 30번이나 이런 문제는 풀었던 그 풀이를 오히려 내가 좀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서 내가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풀었는데 내 풀이가 타당한지 한번 봐달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달라? 피드백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럼 과연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친구처럼 서로 선생님이랑 같이 고민한 거야?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 학생이 아니라 학자인데 거의? 그래서 사실 이게 독학에 가까운 수업 방식이잖아. 이제 선생님 풀이 방식을 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풀이해보고 그거 피드백 받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도 고1, 2 때까지는 남들 다 학원 다니니까 불안해서 학원을 다니긴 했는데 고2 겨울방학 때쯤에 한번 독학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이 정도면 독학도 할 수 있겠다?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 기하와 벡터를 독학서를 써서 독학을 해봤는데 독학이 정말 잘 맞는 타입인 것 같더라고. 이거 사람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내 주체적인 생각에 의해서 개념을 내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는 인강이나 아니면 뭐 현강 이런 것보다는 독학에 가장 최적화된 학생이었던 것 같아. 근데 누가 설명해주는 개념을 듣는 것보다 글로 적혀져 있는 걸 읽는 게 더 어렵진 않았어? 오히려 더 좋았어? 나는 인강이나 현강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내 귀로 받아듣고 별도의 생각을 할 시간이 나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주입되는 시간만 주입되는 느낌이라 나는 내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식의 공부보다는 내 스스로 글을 읽고 내가 생각할 시간이 많잖아 충분하게. 그래서 내 스스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 게 나에게는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 그렇게 독학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런 과정은 있었던 거지? 그지. 그런 과정은 있었고 그래서 내가 3학년 때 독학을 할 때 좀 누구에게 도움을 못 받는다라는 점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공부 효율 자체는 독학이 가장 나았던 것 같아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이 있다면 좀 두려워하지 말고 독학을 택해도 난 좋다. 비슷한 처지? 어떤 처지? 학원에 다니는 게 뭔가 불안해서 다니긴 하는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나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난 독학을 더 추천한다. 그지. 근데 문제를 풀 때 아무리 독학을 한다고 해도 뭐 모든 문제를 다 쉽게 풀 수는 없잖아. 특히 어려운 문제, 29번, 30번 이런 거 풀 때 너만의 접근 방식 이런 게 있어? 꿀팁. 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살짝의 내 기술이 있긴 한데 일단 요약해보자면 문제에 대시된 정보를 모두 빠짐없이 내가 잘 사용했는지 체크하는 거야. 왜 그런 방식을 사용했냐면
잘 출제된 문제라면 출제자가 심화 문제를 만들 때 다량의 정보를 넣는단 말이야, 문제에. 근데 그 문제를 풀 때 내가 정보를 하나라도 덜 사용하면 그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거니까. 제공해준 힌트는 다 빨아먹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모든 힌트를 다 사용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내가 힌트로서 사용하지 않은 정보 하나가 있다면 내 풀이는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 내 풀이를 수정하게 될 수도 있지.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문제를 풀다가 막혔어. 주어진 정보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내가 쓴 정보는 이 정도고 아직 쓰지 못한 정보는 이 정도니까 이 정보만 활용하면 나는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힌 길을 뚫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던 것 같아.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서 내가 힌트를 발견해야 되는 거니까 그 힌트 발견을 위해서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치. 개념은 당연히 쌓아져 있어야겠지. 시험 문제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힌트를 발견하고 이제 그 힌트를 활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방법론만으로는 사실 우리가 정답률 0.01%의 문제를 풀지는 못하잖아. 그래서 나도 뭐 공부를 할 때 좀 못 푼 문제가 당연히 있긴 했어.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이 해설을 보게 되긴 했지, 사실. 아예 안 풀리면 해설 봐야지. 근데 나는 좀 고집이 센 학생이었어서 사실 해설을 보기 엄청 싫었고 두세 시간씩 고민한 적도 있어, 한 문제. 한 문제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화가 났지만 결국 못 풀어서 해설을 보는데 해설을 보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야. 그래서 해설을 보면서 내가 일단 아는 거는 조금씩 보면서 넘어가는데 내가 만약에 이건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인데? 라는 그런 정보가 나오면 바로 해설지 덮고 다시 문제에 재도전하는 형식. 그 힌트만 캐치해서 다시 풀어보는. 네,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한 번 해설 보고 다시 접근하고. 그렇게 오답 풀이할 때 뭔가 오답 노트도 썼었어? 나는 사실 오답 노트를 쓰진 않았는데 오답을 분석하는 과정은 확실하게 거쳤던 것 같아. 뭔가 노트를 만든 건 아니지만 그때그때 분석을. 내가 방금 말했던 해설을 보고 공부하는 방법은 결국에 내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진 못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다음번 그거와 비슷한 문제를 접하게 되면은 사실 그때도 좀 그 아이디어를 못 떠올릴 가능성이 높거든. 오답 분석은 정말 확실하게 해놓는 게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딱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 첫 번째는 모두가 하듯이 내가 어떤 걸 간과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걸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못 풀었는지, 이제 내가 몰랐던 정보니까 확실하게 알아둬야겠지. 이거를 체크하고, 두 번째가 좀 중요해. 내가 현장에서 다음번에 이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왜 방금 말했던 그 간과했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필연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맨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진 못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려면 다음번에 봤을 때 필연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려야만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거쳐야 하는 거지? 이걸 추가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놓친 부분이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놓쳤던 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안 놓칠지. 그 두 가지를 복수로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좀 어떤 학생이 오답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걸 나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긴 해. 근데 오답 노트를 쓰면서 문제 다 적고 뭐 풀이 과정 다 적으면서 시간 낭비를 할 바에는 나는 이제 문제집에 있는 그 문제의 문제 번호나 이런 걸 적어놓고 내가 방금 말했던 그 두 가지를 좀 정리해두면 아마 효율적으로 오답을 분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맞아, 나도 맨날 수학 문제 적어놓고 풀이 예쁘게 정리해놓고 맞아. 그러지 말고 그냥 핵심을 딱 그거는... 그 두 가지를 정리해라. 그러면 너가 수학 공부할 때 어떤 교재들 사용했는지도 좀 얘기해줄 수 있어? 개념서부터 킬러까지 쫙. 맨 처음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는 먼저 개념서를 봐야겠지. 내가 봤던 개념서는